뉴욕 증시가 JP모건 등 기업들의 3분기 실적 구조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며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OECD의 최신 실업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8월 실업률은 3.7%로 전월의 3.4%에 비해 0.3%포인트 줄어 조사 대상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우유 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9에서 13.9% 내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가 추진됩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을 분석해보니까 상승세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우리 증시는 5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탔고요. 미국 증시는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양적 완화 정책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구체적으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이 외국인이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기관과 개인이 시장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IT 업종 쪽에서도 상승세가 어느 정도 나왔고요. 금융업종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철강금속 업종에서 이 포스코 실적 악화 때문에 좀 하락세가 나오면서 상승세는 제한적으로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500선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수출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다시 은행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는 혼조세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쭉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역 흑자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졌지만 최근의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존의 변함이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중국 증시 상승 마감했고요. 미국 증시 다시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나스닥의 상승세가 가장 좋았습니다. 인텔 실적이 좀 반영이 됐고요. 그 때문에 0.9%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 외로 많이 나왔다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우지수는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금리가 과연 동결될 것인지 아니면 인상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에 대해서 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해요. 네, 오늘 한은이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네. 인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외부 변수를 보게 되면 인상하기도 선뜻 어렵고요. 또 안 하자니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좀 강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지금 10월이 가장 금리 인상하기에 적합한 월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런 것들이 그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선제 조치로서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무게가 실리는 반면에 이제 동결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경기 모멘텀 둔화와 원달러 환율 그리고 G20 정책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네. 지금 동결에 오히려 조금 더 무게가 좀 실리는 것이 아니냐 일단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된다 그러면 인상 시 이제 보험과 은행 이런 쪽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겠고요. 네. 만약에 동결이 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건설주 쪽에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오늘 뭐 동결이 되던 인상이 되던 증시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네. 일단은 전문가 쪽에서는 동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좀 실어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동결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 인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보험이나 은행 쪽이 좀 수혜가 되겠지만은 동결이 된다면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좀 악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악재가 된다기보다도요. 네.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채권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그동안 좀 많이 기대가 되었지만 9월 달에 한번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일단은 뭐 조정을 좀
없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10월 달에 만약에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큰 악재로 작용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인데 이게 또 장중에 또 출렁임이 어느 정도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최근에 좀 순매수가 쭉 들어오다가 이틀 전인가요? 좀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 좀 삼각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좀 있어요. 일단 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은 지금 현재 네. 그 매수 차익 잔고가 10.5조로 사상 최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상당히 큰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베이시스를 감안을 했을 때 베이시스가 크게 악화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그렇게 큰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프로그램 매도로 이제 나올 물량 예상 물량이 최대한 4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물량들은 올해 그 환율과 배당 메리트 등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네. 롤오버될 가능성도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는지 그렇게 그럼으로 인해서 베이시스가 악화되는지 베이시스를 잘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외국인들이 지난번 제가 그 9월 달에 한번 그 외국인 옵션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242.5 지수로 1860선 아래에서 일단은 환율이 지금 옵션이 네. 수익이 나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어제 정확하게 1860선까지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합성 선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꼭 수익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선물과 옵션 양쪽에서 다 수익을 내자는 그런 구조로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구간 내에서 언저리에서 일단 움직임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이 또 문제예요.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추세가 꺾였다는 점에 좀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일단 추세가 좀 꺾였다기보다도 네. 정말 언제쯤 쉴까? 국내 증시 언제 쉴까? 그러한 것들이 계속 늦춰진 것 같습니다. 네네. 지수가 기어코 1900을 보고 나서야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금융위기 이후 거의 주가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한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네. 1년 동안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단기 과열권이 아니었던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지수 이격도가 207을 넘어서면서부터 지수 대형주 중심으로 인해서 좀 피로감을 좀 보였었고요. 네. 이러한 현상들이 외국인들 매도와 맞물리면서 주가 지수가 장중에 큰 폭으로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수 때 투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9월 10일부터 그리고 이제 10월 13일까지 네. 본다 그러면 한 6조 1천억 원 정도 네.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이틀 동안 12, 13일 날 약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는 한 작년 고점 대비해서 40% 정도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네. 수급의 주체는 역시 외국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6조 원 매수했고 3천억 매도 때문에 주가 지수를 이렇게 흐리게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지 주가가 좀 과열됐기 때문에 네. 한 템포 좀 쉬어가자. 그리고 또 최근에 환율이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에 네. 환율에 대한 문제도 좀 약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환율이 여기서만 더 급격히 하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도도 어느 정도 좀 잦아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어제 기관 쪽에서는 의미 있는 매수세가 또 들어왔어요. 물론 어제 한 번을 가지고 의미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투신 쪽에서도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 여전히 좀 튼튼하게 증시를 떠받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투신과 개인들의 네네.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그동안 쭉 꾸준히 받아왔는데요. 기관이 어제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지금 한번 표를 보시면 네. 10월 달도 그렇고요. 지금 9월 달에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 지수가 잘 버텼는데 어제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이 좀 받쳐주는 개인이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수는 이제 투신권에서 이제
투시권에서 물량이 나오는 건 물론 개인들의 환매겠죠. 이런 환매 물량들이 이제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큰 물량들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일단은 지금은 이제 그 기관들의 투시 물량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국면으로 파악이 돼서 주가 지수는 이제 1860선에서 일차적으로 한번 횡보 국면을 거친 후에 다시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환율 쪽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환율이 뭐 10원 넘게 올랐다 내려갔다 아주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예. 네. 일단 환율에 있어서는 뭐 원달러, 그리고 엔달러, 엔유로 이런 것들을 좀 다 같이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 원달러 차트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차트 보면 지난 5월달에 1277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1110원대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환율 같은 영향은 뭐 엔달러 영향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환율 측면에 있어서는 그 경쟁국인 일본의 그 엔화가 계속 강세를 나타낸다고 하면 그렇게 시장에 큰 타격은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속도가 그렇게 빠르냐 아니면 좀 둔화되느냐 거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하락 속도가 빠르게 되면 네. 그만큼 증시에 주는 충격이 클 것 같고요. 좀 완만하게 좀 하락한다고 하면 그만큼 증시의 충격이 좀 둔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상황에 보면 1,100원대가 어디에서 이제 저점을 지지를 받는 자리냐면 지난 5월 초에 1,100원대 이제 진입했던 구간이 있는데요. 네. 그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받는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좀 환율이 급등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이런 급등하는 모습은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1,100원대에서 이제 횡보하는 국면으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 연말까지는 1,050원 정도까지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는 네.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전략 한번 세워봐야 될 텐데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이 이 금융주 부분도 있고요. IT 업종 쪽으로도 당연히 관심이 좀 가죠. 예, 일단은 네. IT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지난 한 달 동안 IT주들에 대해서만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라고 하면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신규로 편입하기엔 좀 부담스럽고요. 네. 그 다음에 악재는 이미 거의 다 노출된 IT, 특히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 4분기를 중심으로 해서 바닥권에 이제 진입했다는 그런 신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골드만삭스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의견을 비중 확대로 늘리면서 반도체 관련된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그런 IT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 네. 좀 바닥권에 온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LG 디스플레이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네.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고 하이닉스가 벌써 어느새 이제 24,000원대 근처까지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LG전자라든가 그런 모습들 좀 IT 쪽 들에서 꾸준하게 좀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일단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좀 삼성전자는 무겁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삼성전자는 일단 상당히 무거운 게 틀림없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그 가격 모멘텀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만 살아나면 이 네. 모멘텀이 확 살아나는데요.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핸드셋도 가져가야 되고 뭐 디스플레이 쪽도 가져가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들 포트폴리오가 골고루 나눠져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펀드 환매가 나오면 대부분 IT 쪽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급 모멘텀이 아직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주가 움직임이 좀 약간 둔화됐었는데요. 이러한 물량들 수급적인 측면들만 해소가 된다고 하면 뭐 네. 밤사이에 발표됐던 인텔의 그런 실적 호전 그런 것들 본다고 그러면 삼성전자도 충분하게 지금 뭐 관심 갖고 접근하셔야 될 자리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금융 쪽으로도 한번 말씀 들어보고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주시죠. 예. 일단 오늘 금리가 인상될지 안 될지는 뭐 저 역시도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결 쪽에 약간 더 무게가 실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은행과 보험업종, 특히 이제 은행은 이제 그 정부 지분 매각에 관련된 뭐 기업은행, 그다음에 최근에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삼성화재 이런 은행과 보험업종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 두 업종 역시 좀 업종별로 본다 그러면 좀 쉬었던 그런 업종입니다. 네, 이 업종 내에서 종목을 고르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네, 어떤 종목 오늘 저희가 살펴볼까요? 예, 오늘 삼성화재입니다.
제가 그 종목을 네. 고르는 기준에 있어서는 네. 수급을 좀 가장 중요시 하는데요. 네. 물론 이제 수급이 좋은 업종들이 실적도 좋아지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 삼성화재를 골라봤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대형 손해보험사인데요. 네. 이익 성장과 비용 관리의 조화, 그다음에 장기 신계약 매출 견조, 보장성 비중이 증가세 보이고 있고요. 단단한 펀더멘털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긍정적인 수급이 좀 주목이 되고 있어서 삼성화재를 일단 오늘 좀 골라봤습니다. 네. 삼성화재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 장기 신계약 매출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익 구조가 상당히 좋은 보장성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4월 달부터 지금 7월 달에 약간 꺾였다가 지금 다시 8월 달에 보장성 비중세가 좀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측면들이 삼성화재에 대한 그런 이익 모멘텀을 더욱더 견조하게 해주고 있고요. 네. 그 삼성화재의 위험 손해율, 월별 추이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지금 80선에서 좀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도 업계의 수인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측면들은 상당히 좀 좋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은 뭐니 해도 이제 수급 구조 같은데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25만 9,500원까지 고점을 찍었었던 삼성화재 주가 흐름인데요. 최근에 5월 달에 16만 8천원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흐름을 보시게 되면 7월 달 이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좀 반영하면서 네. 모든 이평선들이 밀집을 하고 있고요. 이평선들이 다 이제 정배열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지수는 20만 원대에서는 매수 접근하셔도 네. 충분한 자리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네.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매수했을 때는 나중에 향후 주가 흐름을 보면 늘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대한 그런 수익 모멘텀도 계속해서 호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본다고 하면 삼성화재 충분하게 접근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분이 지난 그 7월 달에 48.9%에서 53.5%로 약 4% 이상 지분을 늘렸습니다. 네. 이러한 대형주의 주가 지분이 4%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네. 최근에 이제 그 10월 29일 날 홍콩 증시에 AIA 생명이 상장이 되는데요. 약 17조 원 규모입니다. 네. 여기에 따른 수급 부담이 좀 약간 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보험주들 섹터를 세계 펀드들이 이제 관리를 하면서 이쪽으로 약간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이 선반이 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월 말에 이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약간은 출렁일 수 있겠지만 네. 모멘텀은 상당히 좀 견조하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금 가격대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가격대를 살펴보시면 주가가 19만 원을 저점으로 해서 네. 21만 원을 고점으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딱 중간선인 20만 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목표가는 23만 원, 정고점 부근인데요. 23만 원 자리면은 작년 10월 달에 고점 부근이었습니다. 이 정도 자리면 충분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약 18만 9천 원, 19만 원을 깨지는 자리에서는 손절을 해주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양평동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삼성화재를 살펴봤고요. 일단 매수가는 20만 원 선을 제시해 주셨고 목표가 23만 원 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의 테마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종목부터 저희가 점검을 해보죠. KT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이렇게 통신주 세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흐름 어땠습니까? 네네, 지난주 뉴스의 쟁점은 스마트폰 효과 발생이 네.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통신주 관심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통신주 전체적으로 큰 폭의 시세는 없었습니다만은요. 그렇다고 또 해서 또 비관적인 흐름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시장이 1900포인트 터치하고 조정을 받는 가운데 통신주 전체적으로는 수급 관계도 좋았고요. 네. 시세 흐름도
소폭이나마 어제 종가 대비로 해서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플러스 1.73% 상승한 흐름 나왔고요. KT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 대비로 해서 마이너스 0.1 매수 추천 가격 대비입니다. SK 브로드밴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41%. 이렇게 소폭이나마 플러스가 진행이 됐는데요. 수급적으로 보니까 기관의 순매수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도 강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 종목 중에 그래도 좀 핵심적으로 좀 보자라고 한 게 이제 SK 브로드밴드였거든요.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 추천드리고 말씀드리고 나서 한 3, 4일 정도 흐름이 약간 눌림을 주는 아주 전형적으로 5일이동 평균선하고 21일이동 평균선하고 눌림을 주는 그런 네.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종가가 고가가 되면서 5,730원 양봉을 탁 치는 모습이 아주 좋은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 나왔거든요. 추가적인 파동의 흐름도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또 어제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순매수 한 40만 개가 정도 들어왔는데요. SK 브로드밴드 뭐 가지고 계시면 홀딩을 해도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도 기관이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네. 기관 순매수 기조가 계속 이루어졌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 뭐 16만 원대에서 올라온 부분이 약간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이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KT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동일한 흐름을 SK텔레콤과 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기관이 아직 순매수를 좀 담고 있구나 이런 네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파동, 한 파동 정도는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 유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SK텔레콤, KT, SK 브로드밴드 네. 세 종목 모두 홀딩에 대한 의견을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내용, 일단 네. 오늘의 뉴스부터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에그플레이션 관련 뉴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가끔 나왔던 내용이기도 해요. 네. 글로벌 식량 위기, 수급 불안까지 뭐 이런 뉴스 타이틀이 좀 있는데요. 네. 그 내용으로 보면 이제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식량난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과거에 2007년, 2008년에 발생했던 식량 위기 그런 부분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좀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시카고 상품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옥수수 12월 물이 네. 1973년 이후로다가 37년 만에 최고치를 뭐 갱신을 했다 이런 내용도 좀 나와 있고요. 네. 또 미국 농무부에서는 미국의 옥수수 수확량 전망치가 하향 조정했고요. 네. 향후 수개월간 미국의 옥수수 재고가 1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약간 우려감 있는 네.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뭐 원당, 밀 이러한 곡물도 생산량 추정치가 일제히 좀 하락을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수급 불안이 네. 곡물 가격의 동반 상승을 불러왔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또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도 곡물 가격 상승 랠리는 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작황이 부진하게 되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그런 어떤 비료 이런 화학 비료라든지 이런 비료 부분의 종목들이 좀 수혜를 보겠죠. 네. 농업 관련주이죠. 농업 관련주는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남해화학, 농어바이오, 동바이텍, 조비, 효성 OMB, 경농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동안에 뭐 조비라든지 경농, 효성 OMB 급등락을 좀 연출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급등락을 좀 배제를 시키고요. 그런 네. 종목들을 좀 배제를 시키고 좀 그래도 차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 네. 남해화학, 네. 농어바이오 좀 두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급등락을 배제하고 좀 안정적인 네. 흐름을 보이는 그 종목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먼저 남해화학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남해화학 추천 포인트는요. 네. 뭐 다 아시다시피 국내 최대 복합 비료 생산업체고요. 농협이 동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네. 5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또 안정적으로 매년 50만 톤을 판매하고 있는 매출이 안정적이죠. 하여튼 이러한 그 가뭄 예전에 그 하절기 때 그런 부분도 한 차례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 뭐 수급 동향 상당히 뭐 괜찮습니다. 일단 매수 추천 가격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어제 종가가 17,600원에 마감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수 가격은 17,500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종가 수준이죠, 거의. 17,500원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목표치는 플러스 15% 정도 좀 잡아볼게요. 네. 가장 최근의 고점이 19,700원이었어요. 8월 6일 날. 이 부근을 좀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요. 그래서 15% 22,200원. 네. 손절 라인은 최근에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가 16,000원이거든요. 네.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9% 정도 손절 라인이 좀 되겠습니다. 수급 관계도 좀 괜찮습니다. 어제도 기관의 순매수 9만 개 정도, 그저께도 8만 4천 개, 11일 날도 한 9만 5천 개 정도에서 기관의 순매수도 최근 유입되는 모습이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기관의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만간에 양봉 한 개 정도는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남해화학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농우바이오 역시 국내 최대 채소 종자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종자 산업 육성 대책 뭐 이런 발표도 좀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최대 수혜주가 좀 되겠죠. 또한 농업법인 전환에 따른 법인세 면제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해외 법인 실적 호전, 정부의 친농업 정책 수혜 이런 펀더멘탈이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농우바이오는 단기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매수 추천 가격은 어제 종가가요. 11,800원에 마감이 됐거든요. 네. 어제 종가 매수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종가 11,800원 가격. 그 가격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차트상으로도 농우바이오는 지금 꾸준하게 단계적 상승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이틀 전, 3일 전에 13,400원. 네.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을 줬어요. 근데 저런 캔들이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고점을 찍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윗꼬리는 주었지만은 저런 물량을 흡수를 하고요. 또 다른 어떤 매집, 기관, 뭐 또 다른 세력이 저 물량을 받아간다라고 하면 네. 더욱더 큰 시세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수급 관계도 보면은요. 기관 수급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기관 수급도 꾸준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네. 외국인 수급도 간헐적으로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15%만 정도 보겠는데요. 13,600원. 네. 가장 최근의 고점 자리 그 이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근데 추세가 나고요. 추세를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상황을 봐가면서 네. 수익률 관계는 조금 더 끌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한 10% 정도 잡아봤는데요. 네. 최근의 지지 라인은 1,600원짜리 이런 정도 손절 라인을 좀 잡아봤습니다. 농우바이오 남해화학보다는 농우바이오가 조금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덜 알려진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남해화학은 사실은 많이 알려진 종목이죠. 일반 투자자들도 많이 알려진 종목인데 농우바이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한 가운데 큰 시세를 낼 수가 있겠다. 이런 좀 기대감을 갖겠습니다. 남해화학보다 농우바이오가 조금 더 낫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농업법인 전환에 따른 법인세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펀더멘탈의 개선이 되고요. 이런 네. 부분이 턴어라운드성 이런 그 어떤 포인트가 좀 되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이런 관점으로도 볼 때
기관이 순매수가 조용한 가운데 매집이 진행되는 모습으로 봐서 네. 이것은 조용한 가운데 큰 시세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농우 바이오 쪽이 좀 더 낫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포트에 담는다면 어느 정도 수준 담아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뭐 계좌 포트폴리오 구성상 네. 뭐 한 20% 정도 네. 포트 정도 구성을 해보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해화학과 농우바이오 기관의 수급도 양호하고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로서 향후 전망성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저희가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의 최건영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출발 상황은 괜찮은 편입니다. 상승장 속에 출발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0.4%, 코스닥이 0.5% 각각 오르면서 출발을 했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500선을 넘어섰습니다. 현재는 501포인트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0.9% 오르면서 아주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죠. 75만 1,000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어제 3% 넘게 급락했습니다.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미약하죠. 0.4에서 0.6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부터 현대모비스까지 현대차 그룹주 일단은 2.4% 급등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일단은 볼 수 있고요.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일단은 좀 흐름 자체가 좀 약합니다. 현대차가 0.3% 오르고 있는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0.5% 소폭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0.4% 오르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0.5% 오르면서 이 금융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의 추세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고요. KB금융은 좀 쉬어가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LG화학이 0.8% 오르고 있고요. 한국전력 0.4%, 기아차 0.1%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까지 이렇게 세 종목을 살펴보니까 흐름 자체가 그다지 강하지는 않고요. 약간 정체된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0.2% 오르면서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었죠. 상승 추세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0.6%, 0.5%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괜찮죠? 오늘 역시 1% 넘게 오르면서 23,650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0.9% 오르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 2%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위에 지금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와 같은 IT 업종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통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과 신세계에 대해서 평가가 조금씩 갈렸었죠. 롯데쇼핑이 그나마 좀 견조한 흐름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오늘 역시 괜찮습니다. 0.7%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신세계 같은 경우는 혹평을 좀 받았습니다. 향후 실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1.1% 오르면서 다시 견조한 흐름 되찾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금융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영향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KT 저희가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0.3% 오르면서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0.9% 오르고 있습니다. NHN 현대제철은 0.2에서 0.4%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화재 0.4% 오르면서 저희가 살펴봤었던 종목입니다. 20만원 선에서 한번 매수를 해서 23만원에 매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점차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0.7%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좀 하락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1.7% 내리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다시 반등을 시도하네요. 1.6에서 1.7% 오르고 있고요.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코스닥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0.6% 오르면서 현재는 502포인트 선을 걷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괜찮습니다. 서울반도체가 1.9% 급등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0.4% 내리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도 살펴봤었죠. 기관의 수급이 괜찮다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0.5% 오르면서 최근의 추세를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0.5%, CU쇼핑 0.6%,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0.5% 오르고 있고요. 동서가 1% 넘게 오르면서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태웅 역시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상승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886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02선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출발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장 초반부터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1885포인트 정도 수준을 보이면서 0.47%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피 상승세보다는 코스닥이 반등세 500포인트를 넘었다는 점이 오늘 장 초반에는 굉장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500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지난 지속적으로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저항대로 작용했던 지수대이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서 안착하는지 여부가 오늘 하루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증시 강한 상승세로 외국인은 매수세 유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도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지만 오늘은 옵션 만기일인데 프로그램 매물 출회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지수의 상승 탄력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전기전자 업종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고요. 화학, 운수장비, 철강금속 업종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 같은 경우는 화학, 전기전자, 금융업종에 매수세를 보이고 있어서 시장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 상위 종목군에 있어가지고는 전일 고점을 상향 돌파했던 현대중공업이 3% 넘게 상승하면서 시장 전반의 흐름을 좀 하방경직성을 키워주고 또 반등세를 이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일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출렁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 쪽으로는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코스피 쪽이 나을까요? 코스닥 쪽이 나을까요? 오늘 접근 전략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일선을 하향 이탈한 이후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연일 매물 출회가 나타나면서 음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을 보자면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 초반 갭 상승을 하면서 5일선을 회복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5일선의 지지를 할 경우에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적정인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상승 목표치는 한 1920포인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는 500포인트를 넘어서서 직전 고점인 502포인트를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보자면은 코스닥 지수는 502포인트를 넘어서 그러니까 500포인트에 안착하는 경우 시장에 좀 더 적극적인 전략, 그러니까 중소형주에는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두 지수대 모두 좀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이에 안착하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시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옵션 만기 이름에 따라가지고 약간의 경계심을 좀 높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쪽으로 관심이 가는데 오랜만에 테마주들이 이 추세를 발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풍력 그리고 또 태양광 관련주들이 어제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이 오늘 같은 경우는 출발 상황 괜찮거든요. 이들 테마 업종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테마 업종들에 있어가지고는 정부 정책 관련돼가지고 시장 전체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그리고 네. 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적 시즌이라는 점 그리고 실적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대감만으로 추세를 형성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테마가 형성되는 업종군 중에서는 키시카와 역할을 하는 사업군이 있고 그리고 실적 측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안정성을 담보한 종목군이라면은 한번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하게 테마의 편승에서 무조건적인 적극적인 전략을 가져가시기에는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 발표가 아직 안 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기준금리가 인상될지 아니면 동결될지 거기에 촉각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됩니까? 일단 대외적인 여건에 있어가지고는 금리 인상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대내적인 요건을 본다면은 가파른 물가 상승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 시장 자체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금리 동결을 한다고 해도 시장에 단기적인 호재는 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추세를 더 강화시켜주는 요인이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와 같은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언젠가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심, 우려감이 커질 경우에는 증시 상승 탄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자체에 있어가지고는 올려도 고민이고 내려도 고민인 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훈풍에 따라 가지고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로 인해서 1950을 넘고 2000을 넘어서려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기보다는 일단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채권 시장과 함께 외환 시장도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죠.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 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되겠죠. 시속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 오늘은 이제 전일보다 4원 70전 하락한 1116원에 개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급등락이 이어지는 환율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루 만에 이제 달러와 약세 기조가 이제 이어지면서 되돌림이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밤사이에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의 양적 완화 필요성이 이제 확인된 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달러화가 재차 약세로 돌면서 어제는 이제 달러원 환율이 1117원까지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금 1112원 정도의 거래가 되면서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앞에서 이경민 책임연구원께서는 오늘 금통위원회에서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또 내려주시기도 했는데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은 환율이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망 어떻습니까? 네, 이제 오늘 금통위가 이제 뭐 채권 시장뿐만이 아니라 외환 시장이나 이제 주식 시장에도 변수를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일단 이제 저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인상이 된다면은 이를 빌미로 한 이제 환율의 하락 압력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1,100원의 하방 경직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주목하셔야겠는데요. 이유는 이제 유로화가 1.4달러의 이제 저항이 계속 부딪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4달러로 올라서면 아마 달러원 환율도 이제 하락 압력이 가속화가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1.4달러의 유로화가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대외적인 요인이 달러화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나 엔화가 시장에서 보고자 하는 레벨을 지금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이제 달러원 환율에도 1,100원의 이런 보고자 하는 레벨을 가속화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1,100원대 진입하면서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조금 이제 염두에 둬야 될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일본이 한국을 이제 환율 조작국 이제 비슷한 발언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당국의 개입이 좀 쉽지 않아질 듯한 모습입니다. 시장은 아마 이 기회를 좀 쇼플레이어들이 좀 찬스로 삼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채권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죠. 약세 마감했습니다. 예,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마감이 됐는데, 일단은 출발 상황부터 듣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이제 전일보다 OTX 추가 하락한 112.70으로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금통위 경계감이 계속해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이제 금통위의 경계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대부분의 구간에서 금리가 상승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동결의 무게가 실리고 있긴 하지만 인상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면서 수익률 곡선은 이제 스팁되는 모습이었지만 전 구간에서 약세를 보였고요. 어제는 그래서 이제 국채 선물은 전일보다 7틱 하락한 112.75에 마감을 했고 국고 3년물은 2bp 상승한 3.28%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을 놓고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전소영 연구원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그만큼 금통위 결정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전망 어떻습니까, 채권? 예, 오늘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되고 이제 매파적 조언이 나오는 이런 이제 조합이 좀 유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장 의견은 분분하고 현재 상황이 또 이제 하는이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가 되면서 지난 이제 8월 금통위에서 하는이 얘기했던 물가 목표치인 3%를 넘어섰고요. 네. 이렇게 물가를 보면은 당연히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물론 25bp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상 기조가 유효하다라는 이런 판단에 외국인의 이제 국내 자금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속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달러원 환율의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런 것들은 물론 뭐 그러니까 이제 원화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의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 성장을 이제 견인하는 이런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악화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전반적인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까지 네. 고려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행의 입장이 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금리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이제 레벨에 기댄 저가 매수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일단 역사적 저점인 3년물 기준으로 3.24%가 무너질지 이제 주목하셔야겠고요. 9월 금통위 이후에 3년물이 30bp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금통위 당일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나 변동성 확대에는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더 확대했습니다. 1886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892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상승률은 0.8%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계속해서 강세 유지하고 있네요. 0.6% 오르면서 502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상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 지점의 박재민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출발 좋습니다. 코스닥 쪽 500선을 넘어섰는데요. 출발 상황 저희가 앞에서 점검해 봤을 때 나쁘지는 않습니다. 흐름 어떻습니까, 지금? 예, 일단은 미국 증시가 밤사이 좀 JP모건이나 이제 인텔 그리고 전일에 앞서서 실적들이 상당히 호전이 되면서 11,000선을 넘어서면서 국내 증시 다시 좀 상승에 그런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어저께 사실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다가 21선에서 네. 다시 반등을 주면서 올라오는 상황이고 금일 다시 지금 15포인트 이상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 여건식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금일 어떻게 보면 시장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금리 결정과 옵션 만기일입니다. 금리 인상인데 이제 섣불리 예상을 할 수 없는데 네. 9월 달에 전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동안 전문가들이 인상 쪽에 좀 무게를 싣고 언급을 했었지만, 한편으로 이제 829, 부동산 대책 나온 이후 주택 경기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했던 게 환율이 좀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을 하는 효과가 별로 미미할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오히려 우세 쪽이 지금 또 나오면서 팽팽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의견은 지금, 어쨌든 미국 쪽에서 유동성 확장 정책을 계속 연속성으로 풀 거고, 네네. 일본의 최근에 제로금리가 있었단 말이죠. 정책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국내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금일 좀 금리 인상은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또 이제 옵션 만기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상 최대 좀 매수 차익 잔액이 지금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여건을 봤는데 사실 미리 좀 많이 빠졌어요. 미리 빠지다가 어제 반등을 했고 외국인이 어제 선물 쪽에서 매수를 소폭이나마 다시 들어온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네. 금일 오히려 그리고 외국인은 최근에 들어온 물량들이 최근에 현물 쪽에서 들어온 물량들이 어떻게 보면 연말 배당이랑 환율 차익 그런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옵션 만기에 매도 물량이 나오기보다는 연말까지 좀 노력을 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많이 프로그램 매물이 나와도 최대 한 2천억 정도로 예상은 하지만 크게 시장에 부담을 안 낼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인상이 아니라 동결 쪽에 조금 무게를 더 두셨고요.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는 프로그램 매물이 있더라도 그다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한번 코스피부터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죠. 상승폭을 많이 확대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었는데 다시 또 돌아왔어요. 수급은 어떻습니까? 예, 수급 지금 외국인이 시장에서 거의 700억 가까이 현물 시장에서 사고 있고요. 네. 기관이 지금 300억 정도 좀 안 되게 사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매수가 좀 많이 일어나면서 22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개인만 지금 700억 정도 팔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현물 네. 시장에서는. 코스닥이랑 코스피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고 사실 오늘 강세를 좀 보이는 게 그동안 좀 낙폭이 컸던 어제부터 좀 많이 일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겠는데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IT족에서 반등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말이죠. 그렇죠. 네. 특히 반도체, LCD가 좀 먼저 나오고 있고요. 네. 제일 부진했던 삼성전기 LED 쪽은 아직까지도 좀
미접근하다 이렇게 보긴 봐야 되겠지만 오늘 반등이 나오기는 있습니다. 세게는 시장 대비. 하지만 이 LED가 지금 공급 가행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랑 LCD는 업황이 좀 턴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가격이나 패널 가격이나 이런 반도체 D램 가격들이요. 근데 LED 쪽은 사실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기술적으로 이렇게 나올 때 좀 물량 밑에서 사실 물량이 있으면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로 많이 빠졌던 포스코 네네. 1,500원 정도 지금 오르고는 있는데 아마 장중에 마이너스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아무래도 어닝 모멘텀이 지금 4분기까지 지금 줄어들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철강 업황에 대해서도 중국발 수요는 계속 급증은 하겠지만 좀 단기적으로 4분기까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은행주는 오늘 사실 그동안 계속 2주 연속 올라왔기 때문에 네. 단기 차익물이 나온다고 생각도 들지만 앞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금리가 동결 쪽에 네네.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동결이 된다면 은행주랑 오늘 보험주, 증권주 좀 타격이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이 네네네. 들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서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은행주가 좀 전부 다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네. 보험주도 지금 사실 거의 보합권이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시가 15% 좀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증권주는 좀 탄력을 네네. 좀 많이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2~3%대로 네네. 이것도 금리가 동결 만약에 금리 동결 소식이 나온다면은 증권주도 좀 약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그리고 지금 조선 기계 이런 쪽이 연속성으로 다시 좀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조선 기계는 외국인 기관 수급 3박자가 다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실적도 이제 점점 호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조선 기계 쪽은 계속 꾸준히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금리 관련 뉴스도 있겠지만 옵션 만기일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오늘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울 거고 기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돼요. 투자 전략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은 어닝 시즌입니다. 지금 어닝 시즌이고요. 사실 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거의 다 나온 상황인데 예상치는 이제 실적 발표를 삼성전자, 포스코 우수한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게 지금 예상치보다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3분기가 어닝 모멘텀이 피크이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 임박한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를 좀 섣불리 하시기보다는 실적과 수급을 확인 후에 4분기 실적까지 살피면서 매수를 좀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계속 지속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지수 흐름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지수가 단기간에 또 급등을 했고 어제 반등을 해서 다시 190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지금은 펀더멘탈보다는 어쨌든 수급, 결국 돈의 힘이 주식 가격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부담이 되는 국면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수익 내기 어려운 장인 만큼 급하게 좀 생각을 하시기 위해서는 한 템포 쉬면서 네. 좀 순환 매장에서 좀 추세를 보면서 떨어지는 날 사고 오르면 단기적으로 5% 더 먹으면 다시 팔고 단기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단기 매매 관점으로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정리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르고 있습니다. 0.8% 오르면서 1892를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변함없이 500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50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상승률은 0.6%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